예,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주파수 영역의 정연파, 페이저에 대한 얘기고요. 페이저의 정의, 페이저의 비교, 페이저의 전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 개념. 페이저는 단일 주파수 영역에서 정의되는 신호원을 크기와 위상만으로 나타낸 것을 페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 전압과 정연파 전류가 있을 때 두 신호의 위상차에 따라 전압과 전류를 동위상, 앞서감, 뒤처짐, 직교, 이상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교류에서 공급 전압과 동상인 전류를 유효 전류라고 얘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페이저는 주파수 영역의 정연파를 이용을 하고요. 교류 회로 해석에 용이합니다. 왜? 시간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고 크기와 각 주파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호끼리의 합, 차, 곰, 나눗셈, 사칙 연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평면상의 한 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그리고 원의 방정식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페이저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저의 표현 방법에는 직각좌표계, 극좌표계,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우선 직각좌표계를 얘기를 해보면 A 부분을 한번 보시죠. A 직각좌표계. XY 복소 평면에서 어떠한 점 Z가 있을 때 이 점은 X로부터 X선에서 X만큼 얼마만큼 이동한 점이고요. 그리고 Y축으로 어느 정도 이동해서 Z라는 점은 XY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XY를 다시 X 플러스 I의 Y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각좌표계로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극좌표계는 원의 반지름 R을 놓고 이 반지름에서 얼마만큼 이동한 점에 있어서 이 점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각도가 생기겠죠. 이 각도가. 그래서 Z라는 점은 R 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각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다시 R 각도 세타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 있어서는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 복소수로 이용하게 되면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희는 원의 방정식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고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로 페이저를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페이저로 표시하는 이유는 교류는 시간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번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관념을 꼭 적용을 해야 되지만 페이저에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 대신 복소수 직각좌표계에 대한 내용과 반지름과 각도로 표현을 해서 시간을 무시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 오일러 공식은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저의 연산 방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신호에 있어서 우리가 V1t는 A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 식은 기존에 있는 식과 동일합니다. VT는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 식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식에서 시간 개념을 시간에 대한 상수를 모두 없애버리면 됩니다. 보세요. V1t A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것을 없애줍니다. t를 없애주고 코사인도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얘를 없애주고 오메가 t도 없애줍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V1, A1, 세타 1이 남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느냐? 페이저는 두꺼운 볼드체로 써야 되고요. 페이저 V는 V에 대한 공식입니다. V는 V1은 A1 각도 세타 1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보다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을 무시하고 페이저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페이저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덧셈을 한번 보시죠. 덧셈과 뺄셈 V1의 t 플러스 마이너스 V2의 t 전압에 대해서 두 개 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선 지워주세요. 시간을 지워주면 V1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되죠. 그러면 얘는 그냥 페이저로 했을 때도 V1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곱셈 같은 경우 V1 t 곱하기 V2 t 이 부분에 있어서 t를 없애주고 그 대신 어느 정도 각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V1 세타 1 V2 세타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는 V1 곱하기 V2가 되는 거고요. V1에 있어서 첨두값에 대해서 각각 곱해주고 각도는 서로 더해준다. 그래서 각도는 서로 더해줘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곱하기에서는 더하기를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t를 없애주고 각도 세타로 나타내면 V2분의 V1, V2분의 V1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얘를 제가 조금만 지우고요. V1은 A 세타 1 되고 V2가 A2 세타 2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2분의 A1 그리고 각도는 각각 빼주면 됩니다. 곱하기에서는 더해주고 나누기에서는 빼주면 되죠. 그리고 미분이라는 것은 잘게 쪼갠다라는 개념인데 미분에 대해서는 시간 개념을 전부 다 지워주고요. 여기에서 J, 허수인 J, 각주파수 오메가 그리고 V1으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에 있어서는 누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테그랄을 사용을 하는데 얘 또한 시간적인 개념이어서 빼주고 전부 빼주면 얘를 페이저로 나타내면 j 오메가분의 v1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신호에 있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미분, 적분을 페이저로 변환하는 방식을 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정연파 전압 VT는 7 코사인 2t 플러스 40도 볼트를 페이저로 표현하라.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첨도값은 7이 될 거고요. 오메가 각 주파수는 오메가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타는 40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페이저로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빼주기 때문에 t 없애주고요. 코사인도 없애주고 2t도 같이 없애주고 그러면 남는 게 v 7, 40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페이저로 표현을 하면은 V는 7, 40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연파 방정식을 아주 간단하게 페이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9 페이저를 이용하여 다음 전류 I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쉽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식 4IT 플러스 8 인테그랄 IT dt 마이너스 3의 di t 이꼴 50 코사인 2t 플러스 75도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얘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우선 IT라고 하는 것은 직류에서 그냥 I로 표시합니다. 얘 또한 I로 표시가 되면 되고요. 얘 또한 I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 암페어 플러스 이 부분 적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적분에 대한 부분은 j 오메가분의 v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j 오메가분의 v 8 j 오메가분의 i 이렇게 표시하고요. 미분 같은 경우에는 3 j 오메가 i 그리고 이 식 50 코사인 2t 플러스 75 예, 여기가 끝입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i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라라고 얘기를 했으니 i로 다시 빼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풀면 4i 플러스 여기에서 공식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J분의 1은 마이너스 J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오메가라는 부분이 있죠. 오메가는 어디 부분일까요? 오메가 t에 있는 이 부분 2입니다. 그래서 얘를 같이 계산을 해주면 다시 8i의 2 3j의 2의 i는 50 코사인 2t 플러스 75. 얘를 다시 정리하면 4 플러스 4i 요 식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4i의 j 마이너스 6 j의 i는 50 코사인 2t 플러스 75.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i로 빼줄게요. i는 4 마이너스 j의 10 그리고 이 부분도 페이저로 나타내면 없어지고 50 각도 75도. 그래서 이 부분이 답입니다. 이 이후에 계산을 공학용 계산기로 해보면은 4.642에 143.2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 디그리와 그리고 라디안 값 그리고 이 부분을 고심하셔서 설정을 잘 해야 바로 이 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페이저의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페이저의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저의 전력. 우리가 전력은 직류에서는 P는 I 제곱 R로 표시를 했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IT 제곱 R로 표현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사인, 코사인을 이용한 수식들이 많이 나와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들은 교류에서는 전력은 PAC는 2분의 IM 제곱 곱하기 R이고요.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IM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루트 2는 어디에서 나왔죠? 시료값. RMS를 이용한 겁니다. RMS는 교류를 직류화하기 위해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서는 PAC는 2분의 IM 제곱의 R 이 부분과 전류 부분은 루트 2분의 IM 그래서 0.707 IM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부분은 매우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우선 이 5.3장까지 이 부분까지는 개념 위주로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할 3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